안녕하세요. 융합형통합과학 대치동 스카이프 교육. 자, 과학연구소장 유홍선입니다. 이번 강의는 지각의 생명체와 구성물질, 앞에서 여러분들 많은 강의를 보셨겠지만, 자, 이제 단원이 들어가서 생명체의 구성물질을 해야 되는데, 앞에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죠. 특히 주기율표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1주기, 2주기, 그거를 못 외우시면은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1주기, 2주기, 3주기 해서 주기별로 좀 외워두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탄소, 규소, 뭐 14조 원소, 탄규, 기해주나 뭐 이렇게 외우는데요. 그런 거. 그러니까 지각과 생명체는 어떻게 구성됐을까? 자,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빅뱅 해갖고요. 빅뱅. 자, 빅뱅이란 말은 사실은 뭐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만 약간 좀 무시하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빅뱅, 특히 이제 뭐 르메르트라든지 뭐 가모프라는 사람들을 좀 무시하기 위해서 빅뱅으로 했는데, 그것이 이제 현실화돼갖고 빅뱅패가 돼서 현재는 빅뱅 우주 이론, 그 다음에 기본 입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쿼크부터 해서 전자가 모여갖고 뭐 38만 년이 돼서 드디어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나온 다음에 수억 년이 지나서 이제 우주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구도 만들어졌다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46억 년 전에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지구가 절절절절 진화해서 현재까지 왔는데, 그러면 그때 지각의 생명체와 구성 물질은 어떻게 됐을까? 물론 이제 중등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배웠죠. 우리가 이제 광물, 즉 원소가 모여서 광물이 되고,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되고, 암석이 모여서 지각이 됐다. 뭐 이렇게 되고, 지각의 대부분은 규소와 산소에 대한 규산염 화합물이다. 물론 탄산염 화합물도 있고 철광석도 있고 맞죠. 하지만 대부분이 규산염 화합물이다. 이 정도까지는 아마 암기를 못하시는 분 할 수 없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다시 배우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생명됐으면 그걸 화학적으로 공부하려면 앞단원이죠. 바로 화학 결합. 그리고 원소들의 주기성,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고1통합과학의 진화 대치동 스카이프 교육 과학연구소장 유홍선입니다. 그러니까 중등 과정에서 약간 미진했던 거를 우리가 확실히 화학적으로 들어가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내 몸도 하나의 단백질이죠. 이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이뤄가긴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주의 대부분은 뭐로 돼 있냐? 수소와 헬륨이 3대 1이다. 나머지는 뭐 암흑물질이다. 암흑물질은 나중에 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되는데 대부분이 수소와 산소가 거의 99.9%다. 물론 한 몇 프로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배웠어요. 그러면 정말 지각도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각. 우리 지구 행성이, 그다음에 목성 행성이 다르잖아요. 지구 행성은 주로 암석과 내부에 핵이 금속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목성형 행성, 수금지와 목토천 핵. 그러니까 수금지와 목토, 수금지와는 우리가 암석으로 된 지구 행성, 목토천 해는 가스로 된 목성 행성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좀 다르겠지만 아무튼 지구의 껍데기인 지각이죠. 자, 알다시피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나눈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최근에 아마 내년 정도, 빠르면 내년 정도 교과서에 내핵도 또 다시 둘로 나눠요. 이제 확실히 정리되니까 내핵도 다시 또 두 개로 나누는데 그건 아직은 교과서에 실지 않았으니까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아무튼 지각은 우리가 원시 바다, 원시 지각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제 미행성이 충돌해서 막 지구 전체가 펄펄 끓고 녹아있는 그런 마그마가 용융된 상태. 그래서 흔히들 뭐 실적 표현, 마그마의 바다다. 바다는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니까 원심력에 의해서 무거운 거는 아래로, 가벼운 거는 위로 떠서 규산염 화합물이 주됐다.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지각은 규산염 화합물이 되게 많다. 산소, 규소. 우리 중등 때 아마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이걸 산소가 O잖아요. 이거 SI잖아요. 그래서 OC 알페 카나카마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을까요? OC 알페 카나카. 그래서 산소가 거의 뭐 46%, 규소가 27.7%니까 합치면 얼마야 이거? 70%. 그죠? 70%가 대부분이고 70% 이상이죠. 그리고 그 다음만 꼭 기억하세요. 자, OC, 철보다 알루미늄이 더 많아요. 자, 현재 여러분 지금 철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철기 시대 끝났다고요? 아니에요. 지금도 자동차 다 쇠로 만들잖아요. 철기 시대. 총도 다 쇠로 하는데 알루미늄이 많이 부각됐죠. 알루미늄이 이제 여러 가지 전극을 이용해서 알루미늄이 사실, 그러니까 산화 알루미늄을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재련하려면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레시피였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전기 분해를 해갖고 빙정석을 넣고 해서 낮은 온도, 그러니까 뭐 2,000도, 3,000도 아니 낮은 온도에서도 알루미늄을 순수하게 우리가 정제해 놓을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나온 지가 뭐 한 100년 넘었죠. 그래서 알루미늄이 사실은 많아요. 철은 주로 어디 있어요?
지구 내부에 있어요. 내핵과 외핵 속에 철이 제일 많죠. 하지만 그것이 뭐 뒤집어지고 해서 이제 철광석도 있지만 사실은 알루미늄이 더 많습니다. 참고로 로마 네로 황제 시대 때부터 그 철광석을 갖고 있는 부자들이 주로 원로원 알죠? 지금 국회의원들. 황제도 원로원을 함부로 못했어요. 근데 원로원들이 입김에 돈이 많으니까 왜? 그 철로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뭐 서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고 그래서 게르만민족하고 싸울 때까지만 원로원이 철광석을 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 말하면 셀럽이야, 셀럽.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 돈 때문에 로마 제국이 유지됐는데 그때만 해도 벌써 알루미늄을 재래하는 기술이 나왔었어요. 근데 원로원들이 보니까 이거 알루미늄을 만들면 우리 원로원 철광석 이거 문제가 생긴데 그래서 다 몰살시키거나 아주 그냥 뭐랄까 반대 그러니까 출세를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러지 않고 알루미늄 재련 기술이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대 나왔으면은 지금의 지구의 문명은 훨씬 더 발달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냥 적폐 세력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고 알루미늄이 더 많아요. 그래서 OC, 알페, 카마카마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5% 미만이니까 OC, 알루미늄 8%, 철이 5% 정도가 지각이다. 물론 지구 전체는 철이 제일 많아요. 그죠? 철이 될 것. 그다음에 물론 산소도 많지만 지구 전체로 따지면 철이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지각은 산소 규소, 그러니까 OC, 알페, 철까지 외워두시면 되고 특징.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리고 암석은 대부분 92%의 규소와 산소가 결합했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규산염 화합물이니까 불을 어떻게 쓰면 돼요? SiO4 또는 사실 이거는 이게 이온 상태예요. 자, 여러분 실리콘 규소는 14족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4가 플러스 4의 이온이고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몇 개? 4개. 더해보세요. 오메. 마이너스 8에서니까 이거 마이너스 4예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지금 마이너스 4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점점 어떻게 돼? 지네끼리 어떻게 돼? 공결합을 해서 나중에 우리 유리, 석영 같은 거는 SiO2 형태. 요런 게 제일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세요. 바닷가가 다 뭐예요? 모래죠, 모래. 모래는 더 이상 이제 풍화가 안 돼요. 대부분이 이런 상태로 돼 있고 여기 있는 규소를 우리가 뽑아다가 뭐로 써요? 반도체 웨이퍼로 쓰죠. 그래서 반도체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국이지만 물론 지금 뭐 우리나라 경쟁하는 나라도 많죠. 대만의 뭐 TSMC라든지 그 뭐 하여튼 다 이게 규소, 그러니까 이 규소를 중심으로 하는 많은 산업들이 현재 발달되고 있죠. 하지만 그래도 지구에서 제일 많은 건 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규산염 화합물이 많죠. 지각에서는. 그리고 철광석도 있고 탄산염 화합물도 있죠. 탄산염 화합물 뭐 사용나요? 자, 뭐 가까운 잘 먹는 껍데기, 달걀 껍데기부터 그다음에 석회석, 시멘트, 석회석이 변성된 대리석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규산염 화합물 대부분이지만 나머지도 좀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OC, 알페, 카마카마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규산염은 자 규소와 산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광물인데요. 자 규소의 전자 배치 자 우리 앞에 14족 하면 어떻게 돼요? 탄소, 규소 이렇게 14족 돼 있죠. 얘네들 특징이 뭐예요? 먼저 보면 이제 6번으로 넘어가는데 자 얘 6번이지만 안쪽에 2개가 있으니까 8이 몇 개? 안쪽에 2개 빼면 바깥에 밸런스 일정이 4개죠. 규소도 마찬가지예요. 14족에 4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가 CH4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만 우리 규산염은 자 산소를 만나요. 산소. 얘는 산소 만나면 CO2가 돼요. 그죠? 근데 규소는 산소를 만나면 자 8이 4개니까 자 여기 산소 이런 식으로 정사면체 약간 찌그러져 내가 그린 거 여기 각도가 이제 109.5도의 정사면체 구조인데 얘는 마이너스 4가의 음이온 상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 자 규소의 전자 비치는 다시 한번 주기로 14제 원소로서 원자과 전자가 4개, 그러니까 안쪽에 2개, 바깥쪽에 8개, 그다음에 4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최대 4개의 공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규산염 골격 규소 원자 1개를 중심으로 산소 원자 4개가 결합한 사면체. 자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90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사면체를 그냥 위에서 찍어 눌러서 본 거고 사실은 사면체는 3차원
삼연체 109.5도의 각을 갖고 있는 삼연체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산소 기소 돼서 이렇게 삼연체 그려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내가 잠시 그려놨던 거예요. 이렇게 삼연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그런데 이것이 SiO4 상태로만 되어 있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은 음이온이기 때문에 자꾸만 어떻게 딴 거랑 결합해야 돼요. 근데 딴 거랑 결합하고 싶은데 막 SiO4가 현재 지금 마이너스 4가예요. 그럼 나는 플러스 4가 결합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야, 너 철 있죠, 철. 철이 둘와 얘가 플러스 4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옥텟 규칙 만족해서 이런 식으로 또는 SiO4에다가 뭐 칼슘 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겠죠. 아니면 이거다 이렇게 마그네슘까지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그러한 이건 좀 약간 뭐 물론 정설은 아니지만 화학 구조는 좀 달라요. 하지만 좀 알기 쉽게 설명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결합을 하고 아니면 그냥 SiO4끼리 계속해서 결합을 해 나가요. 그래서 봐요. SiO4 규소, 산소 삼연체가 양이온과 음이온과 결합하거나 다른 삼연체 산소와 공유 결합해서 다양한 형태로 왜냐면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죠. 옥텟 규칙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SiO 삼연체 사이의 결합이 부잡일수록 안정한 상태를 띠며 석영, 장석 등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요. 자, 석영 하면 우리가 크리스탈에서 많이 쓰죠. 그다음에 장석 하면 이게 뭐야? 장석이 뭐냐? 마당의 돌이에요. field stone.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구에 있는 돌 중에서 반은 장석입니다. 마당쇠처럼 마당의 돌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꼭 외워야 되는데 자, 외우기 어려우신 분들은 요걸 먼저 외우세요. 그래서 감람석, 휘석, 갑상석, 흑음모, 석영, 장석. 그러니까 장석에도 사장석이 있고 정장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중학교 때 그렇게 외웠지만 이거는 이제 지구와 원에서 배우시면 되고 그다음에 석영까지 크리스탈. 자, 그래서 감람석은 딱 하나, SiO4가 딱 하나씩 돼 있어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양이온들이 막 갖다 붙어. 그러니까 아까 철분 같은 게 붙고 마그네슘 같은 게 붙으면 어때요? 검어지죠. 그래서 여기는 좀 어두워요. 다크. 어두운 광물이. 그러니까 감람석, 희석이 나오면 얘네들은 어둡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깨져버려요. 부스러지고. 그리고 요것이 이제 한 줄로 결합돼요. 한 줄로. 한 줄로 결합되면은 이렇게 이거는 단사슬. 한 줄의 사슬 모양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좀 안정되어 있겠죠. 그래서 삼연체가 양쪽 산소를 공유하며 단일사슬로 된다. 그걸 우리는 보통 휘석이라고 그래요. 이런 말 누가 붙였냐면 뭐 외국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감람석, 휘석. 그 다음에 좀 더 안정되고 싶어. 그러니까 단사슬 구조 두 개가 연결된 이중사슬. 그러니까 사슬이 두 개가 모여서 그물처럼 되고 있죠. 이중사슬로 되는 걸 우리는 각섬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학 구조가 조금 달라지겠죠. 하지만 Si/O의 기본 골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골격이 많아지겠죠. 자, 그럼 단사슬이 모여서 판상, 그러니까 사슬이 모이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두꺼워지죠. 그러니까 판상 모양이니까 여러분, 뭐 운모 같은 거 여러분 어디서 봐요? 운모 이거 단열재를 많이 쓰잖아요. 옛날 다림에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방해석 같은 거, 운모 같은 게 돼서 판상 모양이 되니까 판처럼 쪼개집니다. 그래서 산소 3개를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산소 하나 공유, 산소 2개 공유, 산소 3개. 흑은모 이거 두시고 그 다음에 Si 삼연체가 산소 4개를 모두 공유하여 3차원으로 3차원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알다시피 이렇게 여기서 많이 본 거예요. 그죠? 이런 결합. 이런 결합으로 벌써 크리스탈 모양으로 돼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런다? 석영, 장석. 장석, 석영이 원래 맞아요. 그래서 석영이 제일 마지막. 여기는 어떻게 돼? 이제 여기는 브라이트, 화이트 계통이 돼요. 그래서 광물이 일로 갈수록 점점 공유결합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중성 분자가 되고 화이트 계통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철분, 마그네슘이 많고 여기는 칼슘, 나트륨 같은 것이 많다. 그 정도까지만 알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감람석, 희석, 각성석, 흑음모, 석영장석. 그래서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구조, 망상구조.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쪼개짐이 있어요. 이렇게 쭉쭉쭉 쪼개지는데 얘네들은 그냥 부스러져. 깨져. 얘는 그냥 통째로 깨져요. 그것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쪼개짐이 있고 얘네들은 없음, 이거 깨짐만 있다. 이 정도도 아마 중등과정 책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독립구조,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감람석, 희석, 각성석, 흑음모, 석영장석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뭐 외울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각은 됐고, 지각은 제일 많은 게 뭐예요? O, C, R, F 이렇게 됐죠. 자, 생명체, 우주는 뭐 수소와 헬륨이지만 생명체, 지금 여기 단백질 있습니다. 단백질. 다른 단백질인데요. 자, 단백질도 탄수화물도 있고 물도 있습니다. 근데 생명체에서 이제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아무래도 물이 많죠. 물. 그러니까 물이니까 H2O 중에서 산소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산소, 탄소, 질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탄소, 산소, 질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산소, 탄소, 질소, 수소. 탄소, 산소, 질소, 수소. 탄소, 산소, 그다음에 질소, 수소. 왜냐하면 이 질소에 나이트로젠 즉 단백질의 가장 중요한 질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인은 뭐냐면 우리 알아온 유전물질 DNA, RNA 기본 골격이 되겠고요. 비타, 칼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특징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 자, 단백질, 지질. 여러분 이제 지방이란 말은 쓰지 마시고 중성 지질인데 지방인데 그냥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 특히 지질은 우리 세포막의 주성분, 또 뇌의 주성분 굉장히 많죠. 또 호르몬의 주성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호르몬이 지질만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어떤 사람 요즘 보면 가끔 내가 깜짝 놀라는 게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아니 달걀을 먹으면서 삶은 달걀 먹으면서 노른자는 다 버려요. 그래서 노른자를 강아지 주고 막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 흰자에 먹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흰자에 먹는 사람들은 특수한 버디빌더들 말 그대로 체지방을 워낙 많이 줄여. 그러니까 약간 몸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